안녕하세요. 코즈브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뚜렷한 주도 섹터 없이 이번 한 주간 상승분을 오늘 모두 토해내는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왜 이렇게 쉽지 않지 하시는 분들 저희 코즈브 투나잇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덜어내 가시고요. 또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은요.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속의 종목 차트들부터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방송은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가치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이죠. 아래로 전화 주셔서 고민 중이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빠르고 친절한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부끄러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또 하단에 QR코드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는 1515 4자리인데요. 누르고 입장하셔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1대1로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코즈브 투나잇 힘차게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저희 코즈브 투나잇에 또 새로 오신 전문가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준기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첫 방송인데 떨리시죠? 떨린다기보단 네. 준비한 종목들 빨리 공개드리고 싶어서 좀 많이 벅찬 상황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준비된 종목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럼 일단 오늘 처음 뵙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문가님의 소개 그리고 또 전문가님만의 투자 철학 같은 게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왕이 될 주식을 사라 킹스픽 이준기 전문가입니다. 자, 보통 많은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간 걸 보시면은 나도 저런 종목을 잡아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특정 종목을 사시고 나면 떨어질 때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 모아 가시다가 지쳐서 매도하고 증시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정말 주식 투자 재미가 없죠. 자, 가능하면은 손절은 짧게 잡고 혹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저점에서 올라가기 전에 선침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매매 전략 제가 이제부터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제가 갖고 있는 매매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업황이 저점에서 턴 어라운드를 기록하는 섹터 먼저 우리가 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중에서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업황이 저점에서 턴 어라운드를 보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리스크는 가장 낮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폭도 가장 크기 때문에 낮은 위험 대비 높은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난 정말 지쳐서 이제 투자는 안 할 거야. 주식 꼴도 보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이 사람 한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매매가 궁금하다. 전략 한번 볼까 하시는 분들은 저를 통해서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왕이 될 주식 과연 뭐냐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죠. 주식에서 실적입니다. 실적.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적 얘기하면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이게 중요한가? 좀 지겹다 라고 느끼실 텐데 사실 실적은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의 기술력이 좋다면 그 기업은 시장에서 꾸준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년 꾸준하게 실적은 흑자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흑자를 기록한지 여러분 체크하신다면 그 기업은 어느 정도 기술력이 갖춰준 기업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거고요. 또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기술력이 좋은 기업은 통상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실적과 기술력 이 두 가지를 먼저 체크해 본다고 했는데, 자, 이 첫 번째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이거를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은 좀 고개를 좀 피하시거나 좀 눈을 이렇게 밑으로 까십니다. 자, 이걸 통상 우리가 기업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업 분석. 그죠? 자, 눈 피하시다가 또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자, 이거 우리가 기업 분석이라고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주가가 오랜 기간 하락과 횡보를 거쳤는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이 종목이 앞으로 좀 올라가겠구나.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1년, 5년, 10년 기다리면 투자 가치가 없죠. 빨리 올라야 됩니다. 왜? 우리 빨리 매집 마련해야죠. 자, 오랜 기간 하락, 횡보를 거쳤는가? 자, 이건 우리가 통상 우리가 많이 말하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 자, 세 번째, 섹터에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충분하게 형성이 되었는가?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말하는 시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시장 분석. 자, 그런데 이렇게 기업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나서, 그렇지. 머리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 증시를 보고 우리가 직접 분석하고 종목 선정, 그리고 수익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할 줄 아시겠다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매매를 하시겠죠. 자,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야심차게 가득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급등 공략 제 5비책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법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고 혼자 투자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정말 간단 명료하고 그림만 보면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쉽게 풀어드린 자료입니다. 자, 기관 트래킹 매매 기법. 이건 쉽게 말씀드려서 기관이 사는 걸 따라가는 기법입니다. 지금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기관 따라 추종하는 매매다 보니까 안정적인 종목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루트 매매 기법인데요. 이 기법은 제가 오늘 후반부에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집중해 주시고요. 철저한 변곡점 타이밍을 공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법이고요. 변곡점 타이밍뿐 아니라 나는 특정 기업에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이야. 난 워렌 버핏이야 하시는 분들은 이 루트 매매 기법을 통해서도 장기 투자 가능한 필승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이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눈을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승 초입 구간에서 3일체 기법으로 급등주를 선침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3일체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알고 계신데, 자, 주식에선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제가 붙인 겁니다. 자, 선침해. 모든 개인 투자분들의 꿈이죠. 자, 네 번째, 60대가 넘어서도 써먹을 수 있는 60 변곡점 기법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조금 경제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좀 소화가 가능하신데, 여기서 가장 쉬운 거는 일단 여기 두 번째 보이시는 이따가 이 후반부에 공개해드릴 루트 매매 기법이 되겠습니다. 장투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싫어하실 텐데 변곡점 타이밍을 통해서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시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다섯 번째는 매매 기법 이름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박스권 급등 전에 선침해를 통해서 라인을 잡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힌트를 조금 드린 자면은 이제 보조지표,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선침해하는 방법인데요. 이 다섯 번째는 오늘 이제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오셔서 이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 주시면은 저한테 좀 의미가 깊은 기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이 다섯 가지 기법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저와 함께 오셔서 많은 자료 그리고 주식 재미를 붙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장기 투자 기법, 바로 루트 매매 기법을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일단 내가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또 장기 투자 종목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 생활이나 일이 너무 바쁘셔서 단기 투자를 하기에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 모두 시청 끝까지 해주시고요. 또 하단에 노란 톡방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무료로 교육 기법 자료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코드는 1515
이러고요.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장기 투자 루트 매매 기법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장기간 기다리면 정말 엔비디아, 테슬라처럼 국내장에서도 큰 수익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이제 LNF라든지 아니면 네.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급등 전에 모두 발굴해낸 이력이 있고요. 오. 그런 종목들은 모두 하나같이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시장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분석이 토대가 탄탄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선취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 시장 분석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어떻게 했는지 저하고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할게요. 일단 양시장 모두 1% 넘는 하락세 나타났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번 한 주 4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한 주 상승분을 오늘 거의 다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 보도록 할게요. 오늘 거래소에서 개인이 지수를 방어를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팔자세 나타나고요. 기관은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강한 매도세 나타났고요. 외국인 오늘 매도세 나타났지만 의약품 업종으로는 소폭 사자세 나타났다는 점까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오늘 외국인 홀로 물량 팔아냈습니다. 사흘 만에 또 매도 전환이 됐는데요. 종목들 흐름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일단 거의 다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음식료 업종이 강했습니다. 삼양식품 오늘 장중에 상한가 기록을 했죠. 불닭볶음면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또 까르보 불닭볶음면 없어서 못 구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또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미국 한 소녀가 선물로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받고 펑펑 우는 영상이 조회수가 무려 1억 회를 넘으면서요. 또 삼양식품에서 그 영상을 홍보 영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 소녀에게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한 트럭을 선물한 영상도 화제가 됐는데요. 정말 실적이 좋으면서 관련주들, 풀무원이라든지 음식료 업종들 오늘 강했습니다. 또 음식료 업종 이외에도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테마, 수산 테마인데요. 김값이 금값이다라는 얘기 했었죠. 김이 요즘 검은 반도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 굉장히 저희 K푸드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김의 수출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이래서 오늘도 서초시푸드, CJ시푸드 모두 강했고요. 또 페인트 테마주도 오늘 강했습니다. 코스닥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종목, 바로 HLB겠죠. 2위에서 무려 4위까지로 밀려났습니다. HLB 오늘 하한가를 맞았죠. 이제 라보세라닙이 FDA 승인이 불발됐다라는 소식에 그룹주들 다 같이 하락세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ST팜이라든지 알테오제는 조금 올랐거든요. 이번 달 31일에 또 관련된 아스코 그 학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전문가님하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형제들 하락세 나타났고요. 알테오제는 오늘도 반등세 6%대 상승했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어제 시간회에서 강했던 뭐 교육주, 저출산 관련주들 오늘 오전장에서도 강했고요. 전문가님이 오늘 장 이슈를 또 3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HLB 그룹주들이 네. 미국 FDA의 승인을 거절당하면서 네. 그룹주들 모두 네.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죠. 네. 무려 하한가입니다. 사실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은 많은 투자분들이 특히 HLB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금이 많이 들어간 종목입니다. 무려 560억이 수매수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특정 섹터 그 안에 특정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물론 코스닥 지수 또한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제약 섹터는 5월 말에 아스코 미국 임상 종합학회 일정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크게 깨지면서 다른 섹터 종목군들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HLB 그룹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지만 제약바이오 섹터의 시세가 더는 나올 수 없다라고 단언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남아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아직
오를 종목들이 많이 남아있다. 수급은 조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지만 오를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죠. 또 장중 빠른 대응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코드 1515 누르고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속에서 정확히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일단 오늘 시장을 전문가님께서 또 이슈로 정리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네, 먼저 오늘 시장의 큰 이슈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뉴욕 증시가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일제히 하락, 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다우지수는 아직까지 쭉쭉 올라가는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첫 장중 4만 선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흐름이랑 좀 반대되는 흐름이라서 많이 아쉬울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한국 증시가 상승 탄력이 약화되고 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으면서 현재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란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2021년도 금리 올리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쭉쭉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는 빠르면 연내에 이루어질 금리 인하 카드를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기업 실적들, 특히 지금 가장 많이 올랐던 인공지능 관련주나 빅데이터, 로봇 많죠. 자본주의 시장은 늘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짧게 봤을 때 지수가 좀 힘들어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충분히 아직 증시가 오를 카드는 남아있고 하락폭은 비교적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하죠. 자, 미국 FDA 승인 믿고 한 달째 사들였는데 자, 개인 투자분들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HLB 그룹주가 시총 하루에 5조 원이 증발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코스닥 상위주 HLB 그룹주가 투심이 꺾이면서 하한가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증시를 바라볼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주식 투자는 평생 사업입니다. 어떤 종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주식 투자를 그만둘 수는 없겠죠. 당장 우리가 다음 주 올라갈 종목들 제가 또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채널 고정하시고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 지금 지수 상황 나쁘지 않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HLB그룹 역시나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이 HLB 지금이 오히려 약간 매수 타점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LB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더 FDA 측에서 좀 더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내용을 전달해 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제 진양권 회장이 계속해서 주주를 통해서 증자도 진행하면서 자금을 마련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힘에 부친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HLB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희망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던 상황이고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야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부진한 구간까지 와야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HLB 핫다 간다고 우리가 무작정 매수를 누릴 것이 아니라 HLB 투심이 꺾였다면 그 수급이 다른 곳으로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장에서 빠르게 오를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네, 일단 HLB 보유 중이신 분이라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신규로 이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 이렇게 투자 심리가 꺾인 상태에서 진입하기보다는 수급이 쏠리는 또 다른 테마로 진입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도대체 그런 테마가 뭐야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요, 저희가 다음 주에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서 또 정확히 어떤 종목, 또 기업 분석, 기술적 분석, 시장 분석, 앞서 말씀해주신 이러한 분석들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바이오 관련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코가 개최됩니다. 5월 31일부터 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그룹주죠. HLB 그룹주가 하락했다고 해서 제약바이오 끝난 게 아닙니다. 아스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당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는데요. 자, 그중 한 종목 ABL 바이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ABL 바이오 보시면은 종목 코드 298380입니다. 자, 체크 포인트 첫 번째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랩바디 T와 그랩바디 B라는 이중 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 그랩바디 B라는 겁니다. 이 그랩바디 B. 보통 이제 우리 신체 기관에서 가장 질환이 많은 곳이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나라 아니죠. 우리 몸 안에서 신체 기관에서 가장 많은 질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뇌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뇌 질환이 있으면은 이 뇌 질환 치료를 위해서 이 치료제를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항체들이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뇌를 감싸고 있는 혈액 뇌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뇌 질환의 치료가 어려운 것인데요. 바로 이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그랩바디 B라는 이 이중항체 플랫폼이 뇌에 치료제를 투입했을 때 뇌에 들어가는 항체가 비교적 잘 투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뇌 관련 질환이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분야인 만큼 앞으로 이 ABL 바이오 갖고 있는 이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맞춰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뿐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임상 파이프라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빠르면 이번 아스코 5월 말부터 시작해서 기술 이전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해당 종목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 ABL 바이오 현재 차트상 어느 구간에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적립식 투자 최강 루트 매매 기법입니다. 자, ABL 바이오에 제가 적용한 기법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여기 보시는 2020년 3월 16일 날에 저점을 기록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검은 선은 제가 이 기법에서는 그라운드라고 부릅니다. 자세한 이 기법의 설명은 이 뒤에 많이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이 검은 선 가격대가 현재 23,200원입니다. 23,200원 가격대를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검은색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해당 가격대 돌파하면서 이 정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최근에 나와 주었고요. 주봉상에서 이렇게 이동평균선 20선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법은 결국 루트를 알아야 루트가 보인다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이 루트라는 건 뜻이 뿌리입니다. 결국 주가가 언제부터 급등이 시작되느냐를 알고 우리가 매매해야 안정적으로 또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아스코 학회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주 ABL 바이오 종목 알려주셨습니다. 루트 기법, 뿌리 기법,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기법인데요. 이 기법 궁금하시다면 저희 조금 있다가 바로 설명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뇌항체 그랩바디 B 플랫폼이 기대가 되는 ABL 바이오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또 2차 전지 이슈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이 이제 수출하는 전기차나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에 모두 관세를 올리겠다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100%까지 레벨을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가 그동안 업황이 둔화됐지만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또 워낙 많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2차전지 관련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2차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장비 업체. 자,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이죠. 삼성 SDI,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이 세 기업들을 모두 주 고객사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2차 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자, 여기 더해서 국내 유일 2차 전지 전공정 장비 중에서도 이 턴키 방식을 공급이 가능한 업체인데요. 이 턴키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열쇠를 꽂고 돌리기만 하면은 동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고객사에게 이제 수주를 받고 넘겨주면은 그 고객사에서 빠르게 열쇠만 꽂고 돌리면 작동이 되는 매우 효율적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바로 하나기술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2차 전지 장비 기업이라는 걸 알겠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이 재무가 나쁜 기업이 아닌데 여기서 좀 눈이 좀 휘둥그레지는 공시를 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용이 조금 딥해질 수 있는데요. 끝까지 참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눈을 의심하는 이자율,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해당 기업이 돈을 빌립니다. 자금이 무려 600억입니다. 600억.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액인데요. 이 돈을 빌렸는데 보통 우리가 사채를 지게 되면은 이자를 내죠.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여기에서 부르는 이제 사채는 전환사채인데 이자율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면 응당 빌린 사람은 이자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자율이 0%입니다. 0%. 빨간 박스 보이시죠? 이 0%라는 거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이득이 없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사실상 돈을 빌려준 사람도 무슨 생각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채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전환사채라 말씀드렸죠. 네.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격은 사채이지만 추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을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600억을 빌려준 이 투자자는 이자를 받아 먹겠다고 600억을 하나기술에 빌려준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빌린 겁니다. 자, 그럼 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전환사채를 이자율 0%의 돈을 빌려줬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언젠가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슈, 성장성, 모멘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모든 기업들이 이런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기술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 3사를 주요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재무도 좋은 기업입니다. 보통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은 재무가 나쁜 기업은 악재지만 이런 튼튼한 기업은 이자율이 낮다면 반드시 언젠가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터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모멘텀이 뭐냐? 600억을 빌려서 뭘 하느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장비를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양산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쓸 돈이 바로 이 600억이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열면치 기술을 고도화를 통해서 유리 기판에 적용해서 상용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유리 기판 관련주가 급등을 보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 반도체가 고스펙화되고 인공지능이 세계에 넘쳐나게 되면은 반도체 스펙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반도체를 만들 때 더욱 지적 회로의 집적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게임 체인저가 된 게 바로 유리 기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리 기판에 적용하겠다는 이 열면치 기술이 뭐냐? 보통 유리를 가공하거나 절단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이 헤더 부분에 다이아몬드를 달아서 이렇게 직접 절삭하는 휠 엣지 글라인더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불산을 부어서 유리를 절단, 가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면치 기술은 뭐냐? 유리에 열을 가하게 되면 유리가 수축 또는 팽창을 하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단위로 유리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열면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하나기술이라는 기업이 왜 굳이 600억을, 돈도 많은 기업인데 왜 600억을 돈을 빌렸느냐? 특히 왜 이자율은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모두 0%냐? 라는 의문이 조금은 풀리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00억을 빌려준 투자자 입장에서도 손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자료 보충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하는 주체는 사모투자자, 사모펀드라고 해서 막대한 자금을 가진 집단입니다. 이런 집단들은 우리나라 극소수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펀드를 만들기 때문에 절대 손해 지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최저 조정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라는 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환사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사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만약에 54,000원인데 주가가 떨어져서 만약에 한 4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전환가의 가격이 49,251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전환했을 때 손실이죠, 그렇죠? 주식이 만약에 4만 원까지 떨어졌다면요, 그렇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픽싱이라는 거 합니다.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나중에 주식을 바꿀 때 주가보다 조금 더 싸게 바꿔줄게. 근데 주식을 바꾸고 나서 그냥 팔고 손해보지 마. 이런 구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최저 조정가액이 현재 49,251원이라는 겁니다. 이 가격 밑으로는 이 600억을 빌려준 투자자들은 절대 주가가 해당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49,251원이라는 최저 조정가에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장을 주도하는 혹은 이 하나기술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은 반드시 이 가격을 보호를 할 것이고 해당 가격이 깨진다면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을 투자할 때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가액 그리고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보셔야 되고요. 이 자금 조달이 600억 규모이기 때문에 이 자금력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는 현재 삼성증권, NH증권,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등등 미래에셋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를 대표하는 메이저 증권사들이 자금을 대고 현재 600억 자금 조달에 참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력도 풍부하고 분석력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00억으로 신기술을 투자하고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한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라면서 자, 다음 보시게 되면은 하나기술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차트가 꾸준하게 하락세를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구간에서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배당거리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렇게 윗골이 달린 양봉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매물벽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추후에 다시 한번 기간 조정, 주가 조정을 거친 이후에 거래량이 뚝 튀어나오면서 이전의 거래량 대비 3분의 1 이상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충분히 단기 매물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현재 우리가 코스닥이 아직까지 850포인트를 이탈할 것으로 좀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이 연내 남은 금리 인하 카드를 모두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특히 미중 관세 보복전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는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공시만 보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기술이 되겠다라고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기술. 일단 2차 전지 미중 갈등 수혜감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 대기업 3사를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또 턴키 업체가 유일하게 가능한 국내의 유일한 업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기술력도 튼튼한데 거기에 전환사채까지 재밌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어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종목 지금 종가가 57,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자리인가요? 아니면 49,0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하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환가 대비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아직까지 미국 증시와는 좀 비교해서 좀 부진하고 좀 재미가 없는 증시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차전지 섹터는 호재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오히려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 혹은 하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선 밑에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가액 여러분들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서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까 한번 직접 눈으로 몸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정확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1515 네 자리 누르고 입장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계속 아까부터 말씀해 주셨던 루트 매매 기법, 이 기법 내용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 매매 기법 여러분 딱 들으셨을 때 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루트? 수학 루트인가 생각하실 텐데 살짝 비슷합니다. 자, 루트 스펠링 ROOT 뿌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자, 루트 매매 기법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매일매일 터지는 이슈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캔들의 등락이 반복이 되죠. 자, 두 번째 차트 최초로 단기 저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얼마 안 되죠? 루트 매매 기법 포인트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가의 밸류에이션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모든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들은요, 상장되고 나서 출발점부터 반드시 주가가 등락을 거칩니다. 앞으로 기업이 성장할 겁니다. 실적이 잘 나옵니다. 하면 올라갔다가 실적은 좋은데 현재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아요. 나가면 또 떨어집니다. 그 출발점을 우리가 찾아놓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차트를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급등할 수 있는 변곡점을 찾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정 가격 밑에서 모아 가시면서 시세가 터졌을 때 매도하는 방식 충분히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고점 가격 주요 저항대 라인에서 우리가 체크 라인 선을 그을 겁니다. 자, 그 선은 이제 우리가 루트 매매 기법에서는 그라운드라고 부를 겁니다. 땅이라는 뜻이죠. 자, 네 번째, 전고점 가격 기준으로 상하 변곡점 매매 그리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매매 기법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매수 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사실 모든 기법이라면 이런 매수 타점이 없을 수가 없겠죠. 자, 매수 타점 별표 치겠습니다. 자, 매수 타점. 자, 주봉상에서입니다. 주봉상에서 20선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거나 혹은 이평선을 저항 모두 돌파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주봉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매일매일 빠르게 움직이는 단타도 좋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루트 매매 기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매매 기법 예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검은 선을 쭉 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은 선을 우리가 그라운드, 땅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트 매매 기법의 루트는 스펠링 ROOT, 식물, 뿌리라는 뜻이죠. 주가가 처음에 증시에 상장되고 나서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 뿌리를 찾아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과정, 즉 싹이 트고 흙을 뚫고 새싹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긴 과정 동안에 주식시장에서는 호재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선,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과연 주가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판단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노란색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이 그라운드 검은 선을 기준으로 해당 가격 밑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하시거나 아니면은 해당 검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식 투자로 혼자 하기 힘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시죠? 타이밍 보겠습니다. 자, 이 보성 파워텍 과연 주봉상에선 언제 타점을 잡는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일봉상에선 여기입니다. 여기. 자, 주봉상에선 바로 여기입니다. 좀 더 크게 보이시죠? 자, 주봉상에선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이평선, 이익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어느 순간 이평선, 이익선 위로 올라섰다가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딱 봤을 때 나 여기가 지지인지 잘 모르겠어. 다음 주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법은 충분히 주봉상에서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진입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여준 일봉상에서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셨을 텐데 두 번째 보여드린 이미지 주봉상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완성이 됐을 때 주봉상 이익선 지지가 확인이 됐을 때 혹은 이평선 상단 저항 돌파 확인이 됐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겠죠? 자, 이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다음은 램테크놀로지입니다. 램테크놀로지. 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보여드린 이 차트는 다 일봉 차트입니다. 두 번째는 주봉 차트고요. 자, 이 저점을 기록합니다. 이 저점을 기록하기 이전에 최초의 단기 고점 찾습니다. 자, 이 가격이거든요. 이 검은 선이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검은 선을 기준으로 쭉 이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죠. 그렇죠? 자,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시세가 이제 폭발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 변곡점, 이 급등이 나오는 지점, 이게 찾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 스타일로 하시는데 검은 선 밑에서 분할 매수, 검은 선 부근이나 그 위에서 매도 하셔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시고요. 이 박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보이시나요? 아까 우리가 루트 매매 기법의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주봉상에서 이평선, 이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확인되거나 상방, 이평선 돌파가 확인됐는지 이 구간이 매수 타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봉상에서 이 캔들은 이렇게 윗골에 나오면서 상단 120선 이평선을 돌파하는 듯 했지만 무너졌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셋째 주 때 이평선 120선을 종가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겠죠. 자, 이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상에서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봤는데요. 한번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법을 이해하시고 눈으로, 몸으로 익히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혹은 제가 드리는 신호를 받아보셔도 충분히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끝이 없죠? 좀 참아주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저점 3월 23일 저점 기록했는데 최초 저점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뭐죠? 저점 찍기 이전에 최초의 고점이 어딘지 확인해 보시라 말씀드렸죠. 자, 최초의 고점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 우리 이 검은 선을 그라운드라고 부르기로 저는 약속을 했죠. 자, 주가가 검은 선 기준으로 계속 등락을 보입니다. 자, 어디서 사야 돼? 어디서 사야 돼? 모르겠어. 쭉쭉 움직이죠. 자,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시세가 폭발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변곡점 이해가 안 된다. 난 장투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검은 선이나 검은 선 위에서 매도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변곡점 구간 우리가 원하는 이 매수의 적기, 타점 이걸 이제 우리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건 이제 데이터 솔루션 주봉입니다. 우리가 일봉상에서 봤던 이 전 페이지 봤던 주가 급등이 나왔던 그 구간을 주봉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한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 아까 일봉상에서 그었던 검은 선이 6,75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대를 뚫었다가 밀렸다가 뚫었다가 밀렸다가 반복을 하다가 여기 보이시는 주봉상 120선을 주봉상 캔들이 종가상 돌파하는 흐름이 바로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자, 캔들 확인했죠? 자, 매수합니다. 자, 그런데 주봉은 금요일 딱 거래일에 종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이때만 보시고 뚫었다! 매수!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주봉 캔들은요. 금요일까지 우리가 끝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음봉 조정이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주일 조정 나오면은, 그죠? 몇 프로 올라갈지 모르는데 쭉쭉 올라갈 차트인데 일주일 좀 기다린다고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일주일 정도 우리가 좀 참아주고 좀 너그럽게 넘어간다면 참는 것도 주식 투자의 또 즐거움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례 말씀드렸고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또 많은 사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빠르게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은 무엇인지 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 섹터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AI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영화 아이언맨 아시죠? 거기서 아이언맨이 자비스 그러면 자비스가 아이언맨이 요구하는 건 뭐든 화를 하나 내지 않고 뭐든 들어줍니다. 네. 자, 이 AI가 결국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모두 해줄 수 있냐, 그걸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결국 AI 싸움은 데이터베이스 싸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증가하는 시장의 마지막 퍼즐이 되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딱 하나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께 이해시키려고 쉽게 이해시키려고 시간을 고민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 RDBMS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것만 알고 계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이건 결국 AI가 A라는 키워드를 받았을 때 연관되는 BC 키워드를 연관 지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마지막 퍼즐이 이 RDBMS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고점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가 최근에서 본격적으로 이 추세 상방 구간 돌파 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매물대 소화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 전력 설비, 반도체 모두 수백 프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퍼즐,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많은 수익, 재미 느끼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 코즈모 투나잇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